본인을 비판했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코멘트도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많네요. 금태섭 의원. 내게 언행불일치 질문한 것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지만 민주당과 문정부를 맹공하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망하지 않지만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코멘트. 2016년 인터뷰에서 새누리는 못 간다고 했는데 이번 선거에서 빨간 점퍼 입었다. 국민의힘이 문정부보다 공정한가? 라고 묻습니다. 윤 전 총장과 제3의 길을 가려는 듯 그 종착지가 어딜지 짐작해본다. 라며 금 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장면 들어보시죠. 지금까지의 언행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비판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태섭 전 의원의 저 날카로운 질문은 써서 읽었어요. 왜 써서 읽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서 물어봤는데 민주당 소속으로서 저런 질문을 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써서 정제된 상태에서 요지만 질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답변을 얻었거든요. 굳이 굉장히 잘한 질문이었는데 조 전 장관이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금태섭을 콕 집어서 조국의 시간에서 조목조목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번 선거에 빨간 점퍼를 입었다. 국민의힘이 문정부보다 공정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인식에는 국민의힘은 찍을 수 없는 정당, 전혀 공정하지 못한 정당, 있을 수 없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4.7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서울시장 25기 자치구 전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패하게 됩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민심은 가장 준엄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치 권력이 잘하고 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분명하게 평가하고 심판하죠.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정말 눈높이에 맞지 못하도록 처절하게 반성해야 될 못난 정당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고 있었던 많은 행동, 특히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줬던 그 수많은 행동이 국민들 눈에 보시기에는 정말 참 못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하고 있었던 메시지는 굉장히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를 정제된 언어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질문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화제가 됐던 이유는요, 금태섭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이 논문, 지도교수와 지도제자 사이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내용들이 화제가 됐던 바 있었죠. 금태섭 전 의원이 했던 이런 젊은 층들이 대변하는 마음들을 받아서 다른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내용을 존중하고 당론과 다른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금태섭의 길이 참으로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 다음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그런 정치인이 당대표가 됐더라면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등에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했던 금태섭 전 의원을 두고도 마지막 끝내 뒷마무리가 개운치 않는 글들을 조국의 시간에 남기게 된다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 더 참담하지 않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야당 비대위원회 개인 견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마움을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고마움을 받았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게 특별한 감사라고도 기술이 된 조국의 시간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군요.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 철저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앞장서서 해명했다.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나를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한 후 앞장서서 해명해줘서 고맙다. 조국 소대라는 꼬리표 받았지만 재선도 성공하고 수석 최고위원 되지 않았느냐라고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김종민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사실관계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해프닝도 있었죠. 사건 관련자가 수사하지 말라고 한 특정검사 맞냐고, 이게. 그게 맞냐고, 지금. 그러니까 정리 물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야. 야당 판사가 이런 건 조정해갖고 좀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정당하고 감수하고 말이야. 내로남불도 따로 왜 운수지? 내가 조국이야, 내가? 내가 조국이야, 내가? 목사장님. 내로남불도 유분수지라는 야당의 질책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이 발끈하면서 내가 조국이냐라고 되물었던 대목도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의 시간 이 책 내용을 두고 민주당이 다른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면서 엇갈리고 있다, 갈라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회고록 관련해서 입장 말씀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민심 경청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희가 2일날 전체 대국민 보고를 할 겁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발언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국의 시간 놓고 갈라진 여당. 정청래 의원은 옹호 5건 주문했다. 조홍천 의원 또다시 조국 소론에 빠질 수 없다. 부정적이에요. 김종민 의원 고마움을 받았는데 관망, 노코멘트. 재판 지켜봐야 한다. 송영길 대표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난감해하는 박성배 변호사님. 조국의 시간을 두고 여당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시간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권에서는 이 사건이 또다시 불거지는 게 결코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1심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본인의 재판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다 앞으로 2심 그리고 대법원 상고까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겠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나로 인해 당과 청와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입장 발표를 미룬다면 결국 당과 청와대가 그 부담을 지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 그런 상황보다는 내가 직접 나의 의지를 밝히고 충분한 해명을 해야 이 해명을 두고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갑론을박 과정에서 나의 해명이 충분히 소화되어서 적절하게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군요. 이제 공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에게 돌아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의 코멘트 들어봤습니다.